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을법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화 제목에서 좀 차용해 봤습니다. 내 집에 귀신이 산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개봉한 지는 한참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배우인데요. 장서희 씨가 귀신으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귀신으로 등장하죠. 지금 코믹한 호러 영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영화 제목에서 빌려왔어요. 내 집에 귀신이 산다. 자, 귀신이 산다. 사는 건 어떡하라고. 집세를 받을 수도 없고요. 내라고 해도 안 내겠죠. 귀신이 사람이 쓰는 돈으로 집세를 낼 일도 없고. 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오늘은 내 집에 귀신이 사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들이 종교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제일 흔한 게 무당이죠. 무당만큼 귀신을 잘 알고 잘 다루는 존재는 없으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귀신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할 줄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당이 제일 잘 알아요. 자,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왠지 내 집에 들어가면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 활동하다가 저녁에 퇴근 시간 내지는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가려고 하면 왠지 깨름직하고 마땅치 않다. 어느 집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고 나서부터 계속 집안에 좋지 않은 변화나 이상한 징후들이 생긴다. 또 멀쩡했던 분들조차도 내 집에 와가지고 하루 이틀 며칠 머물다 보면 자꾸 건강상 문제도 생기고 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현상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집들이 아주 특별하게 가끔씩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체적인 분들은요, 본인들이 어떤 그냥 감정적, 심정적 깨림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귀신보다도요, 더 큰 작용을 하는 게 수맥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집에 수맥이 흐를 때는 어떤 영적 기운, 귀신들의 자케장난과 유사한 형태, 좋지 않은 기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맥이 흐르는 곳에는 또 이 귀신들이 모이기도 쉬워요. 어떤 그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죠. 어떤 그런 기운들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있다. 자,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속인들을 부르면 제일 좋은데 부담스럽죠. 왠지 돈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무속인들을 부르면 돈 많이 들여서 구타라고 자꾸 할 것 같고, 다각도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혹은 그다지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무속인 내지는 종교인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은데 내 집에 확실히 뭔가 이상이 좀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디 도움을 청하기가 애매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뭔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별의별 키워드로 확인을 많이 해도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에 있어서 100%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 7, 80% 이상 실제로 그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집에서 내 집에 어떤 좋지 않은 영가 혹은 임해망량, 귀신들이 어떤 자케장난이 있을 것 같다. 제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종이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노란색 종이가 아니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화방이나 아니면 이 불교상회 같은 데를 가면은요, 이 소지종이 내지는 이 부적 쓰는 종이를 팔아요. 부적 쓰는 종이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하게 제조가 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게 자꾸 올라오나? 이 종이를 보편적 크기는 그냥 가로 한 10cm 정도, 그리고 세로 한 20cm 정도 되는 종이 4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종이 4장을 준비해서 펜으로 동서남북이란 글씨를 써요. 그러니까 한 장당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10cm, 20cm 되는 종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쯤 위치에다가 동, 또 한 장에는 서, 각기 4장, 남북을 쓰는 거예요. 쓰고 여기 밑에
사람의 형상, 뭐 졸라맨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허수아비처럼 그려도 괜찮아요. 그냥 어떤 특별한 남녀의 성비를 구분하지 마시고 머리, 뭐 이렇게 몸통, 다리, 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펜으로. 어떤 펜을 쓰셔도 뭐 특별하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왜 너무 그 이 사인펜이나 이런 것처럼 물 번짐이 좀 심한 거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문제는 안 생겨요. 어차피 물 번짐의 형상이 그 뭐 어떤 뭘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동서남북을 쓴 데다가 사람의 형상을 대략 그려서 놓은 종이를 물에다 푹 적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몇 시간씩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물에 담그면 바로 적셔지니까요. 그 적셔진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동서남북, 집 실내에 동서남북 방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 확인된 방위에 그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젖어 있기 때문에 뭐 물에 이렇게 적셔서 아니면 물에 담근 채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해서 벽에다 붙여요. 젖어 있기 때문에 벽에 잘 붙습니다. 그 동서남북에 이렇게 붙여요. 뭐 높이는 얼마나 붙이느냐 뭐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붙일 수 있는 곳에 그냥 붙이세요. 해갖고 하루 저녁 그냥 두세요. 그러면 다음날 마를 거예요. 말라서 보면 이게 저절로 떨어지는 게 있고요. 말라서도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괜히 뭐 마르는 부분에 있어 갖고 어디는 빨리 마르더라, 어디는 늦게 마르더라, 뭐 이상한 개념은 두지 마십시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문 가까운 곳이면은 좀 빨리 마를 수도 있겠고요. 뭐 마르는 건 지멋대로 지가 마르니까 뭐 실내 온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이런 제가 어떠한 비방 내지는 비법 혹은 어떤 이런 걸 알려드렸을 때 제가 이야기한 거 말고 굉장히 쓸데없는 어떤 이런 본인들만의 판단 혹은 이상한 징후들을 막 만들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크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말랐을 때 마른 종이를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마른 종이를 가지고 와서 종이를 확인하시는 건데요. 좀 이따가 그 고전점 저기를 말씀드리겠다. 아니다. 지금 얘기해야겠다. 젖은 종이를 그 동서남북을 쓰고 밑에 사람의 그림 졸라맨이라도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린 종이를 가지고 물에 푹 적셔서 동서남북에 붙인 다음에 붙인 곳이 방이든 사업장이든 그냥 보편적 집이든 거실이든 관계없어요. 그럼 그 중앙, 그러니까 붙인 곳 동서남북의 중앙쯤 되는 거리 그쪽에 서서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향해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뭐 제의식 행위고 어떤 의식적 행위니까 합장하시고 뭐 종교가 다르시면 합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뭐 기왕이면 하시는 게 좋잖아요. 저는 알고 있는 게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합장을 하시고 천지신명 귀충멸 요거는 주문이에요. 천지신명 귀충멸 하시고 있으면 이 존재를 드러내소서. 자, 외우셨나요? 천지신명 귀충멸. 자, 있으면 존재를 드러내소서. 혹은 뭐 나오소서. 그 존재를 보여주소서. 어떠한 형태로 말을 해도 조금씩은 다른 단어 뭐 관계 없습니다. 천지신명 귀충멸 존재를 드러내소서. 동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반배하시면서 천지신명 귀충멸. 자, 있으면 존재를 드러내소서. 서쪽, 남쪽, 북쪽 뭐 이렇게 갖고 사방에다가 그 중앙에 서서 이렇게 반배하면서 삥 돌아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그 하루 저녁 그 종이 붙인 종이를 그냥 재워두시는 겁니다. 재워두시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뭐 저녁에 시간을 좀 두는 게 좋아요. 뭐 24시간 정도 두면 더 좋죠. 하지만 뭐 존재는 아침이면 드러나요. 저녁에 붙여놓고 하루 저녁 잠을 잤을 때 일어나서 그 종이를 회수하는 거예요. 이게 젖어 있었을 때 붙여놓은 것이라서 마르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뭐 말라서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특별한 문제 아니니까 개념에 두지 마시고 그렇게 가지고 와서 종이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글을 쓸 때 가급적이면 많이 번지지 않는 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이를 제가 황색 종이를 쓰라는 이유는 흰색 종이도 물론 관계 없습니다만 황색 종이를 가급적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런 종이 아주 백지 말고 약간 창호지 내지는 뭐 이런 소지 종이 같은 색깔이 약간 좀 비치는 어떤 이런 종이가 나아요.
그걸 가지고 왔었을 때 동서남북을 딱 보면은요, 이 펜이 물에 젖어가지고 이 잉크가 물에 젖어갖고 번진 흔적 말고 그 흔적도 자세히 보면 뭔가가 이 좀 주변적 환경이 보편적이지 않게 흐르는 어떤 이런 기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펜이 잉크에 번진 흔적 말고 물 자체에 자국과 흔적이 남는 거예요. 물 자체에. 근데 동서남북 붙였던 종이를 한 대 딱 놓고 보면은요, 이 종이에 물 자체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과 유사한 흔적들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사람의 그림을 대략 그렸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흔적이 종이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동쪽에서 나느냐, 남쪽이냐, 서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그게 아예 안 나타난다고 하면 그 집엔 특별한 기운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 내지는 심적으로 불편한 것이고 가족들 간의 어떤 불화 내지는 가족들 간의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그냥 불편함이 그렇게 자꾸 다른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집에 아주 강력하거나 어떤 큰 문제점이 있거나 이 악귀 약신이 그 집에 머무를 경우에는요, 이렇게 붙여놓은 정의에 가운데 서서 기원을 했잖아요. 천지신명 귀축멸 있으면 존재를 드러내라 라고 어떻게 청을 했잖아요. 그럼 그 종이에 아주 뚜렷한 증거가 남아요. 누가 봐도 딱 보면은 이게 뭐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야 희한하다. 그렇다고 뭐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그건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뚜렷한 일들이 생기진 않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었을 때 보편적 상황들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야 이게 뭐지? 진짜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야 희한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만한 어떤 그런 변화가 종이에 일어납니다. 얼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그 증명이 보여요. 젖어 있을 때 마르는 과정에서 그 존재 자체가 주문에 의해 갖고 거기에 기운을 터치를 해요. 기운이 스밀 때는 그 존재의 기운이 거기에 묻어나요. 묻어나면서 종이에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굉장히 강력한 악신 내지는 어떤 이 신의 존재, 귀신의 존재가 있든가 아니면 여러 존재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한두 군데 내지는 한 군데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요. 그 집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럼 동서남북 어디 중에 한 군데 나타나요. 어떨 경우에는 위치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안 붙였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영적 기운이 동서남북 중에 되게 애매한 어떤 그런 중간 방위에 있을 수 있어요. 거리도 그렇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장이 그랬어. 두 장이 그랬는데 어느 한 장에는 아주 뚜렷하고 어느 한 장에는 흐리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쪽에 가까운 쪽 위치에 어떤 이 영적 존재가 그들이 머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곳에 어떤 좋지 않은 상징물, 밖에서 주워 갖고 온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쪽에 상징물이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 혼령이 머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온갖 사물의 혼령은 다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만 빙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에도 혼령은 기운을 흡수해서 넣을 수 있어요. 활동하지 않을 때는 그곳에서 수면을, 그러니까 인간의 잠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휴면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일 평소에 깨림칙했던 물건 내지는 뭐 액자도 그럴 수 있고요. 뭐 나무로 만든 거, 쇠로 만든 건 뭐래도 관계 없어요. 평소에 왠지 불편하고 깨림칙했던 물건이 혹시나 만일 지금 이렇게 확인했던 곳에 위치해 있으면요, 그 빨리 내다 버리셔야 돼요. 그것만 내다 버려도 집안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어떤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겪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확인하기 애매한데 어떤 이런 이 영의 형체, 귀신의 존재가 이 종이에 이렇게 표식을 남긴 것을 느끼셨다라고 하면은 지체 없이 무당 찾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그 어떠한 종교인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귀신의 정체 혹은 귀신을 가장 잘 아는 자는 무당이에요.
무당 이외에 뭐 스님이나 목사님, 뭐 신부님, 기타 등등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당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자들은 뭐니 뭐니 해도 무당이에요. 무당만큼 귀신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천신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오래 묵혀두거나 그냥 야 이게 참 이상하긴 한데 그냥 내가 버텨볼래 이렇게 미련 맞게 두시면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내 집에 귀신이 산다. 이렇게 확인하라 시간이었는데요.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면 또 억측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괜히 이상한 상상, 머릿속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 수도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확인법 하나 정도 여러분께 이렇게 오픈하고 이 영상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오늘의 이야기는 내 집에 귀신이 산다. 이렇게 확인하라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